그 손잡이 아직 안 오셔갖고 이해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원칙은 개인정보 동의 안 하시면 원칙은 안 되는 건데 일단 책임자분하고 얘기하고 가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과반지구 공개 청구라고 해서 그렇게 개인관리위원회 설명 안 한 걸로 들었거든요. 누구한테요? 개인관리위원회 상장까지 설명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구한테요? 참여자한테. 참여자한테? 네, 개인정보가 기관에서 아, 개인정보는 이용자 여기 통 간담회에 일반인 용어로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더 그런 질문에도 다 답변 드렸습니다. 소개. 빨리 한번 봐도 괜찮을까? 뭐 보세요. 보시라고요. 얼마냐? 네, 저희가 저희 그런 한 10명 정도 왔고요. 50명 받았고, 또 예약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일단 하고. 왜 이렇게 하려고 선생님, 저희가 이거 받는다고 해서 뭐 하는 수 없어요. 그냥 연락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해서 우리 개인정보가 잘 안 나오고. 그렇구나. 일단은 제가 그거는 저희 쪽하고 저희 쪽 관리자분들하고 뭐 얘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50만 같은데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개인 사업의 행위와 사람을 안내드리고 참여하신 연맹분들과 지원사분들 오늘 간단 진행을 위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이런 회의를 위해서 기꺼이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개인 이용자 보호센터의 고동희 책임연구원이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참석하신 우리 개인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 박한웅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급서비스팀 오준택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내용팀 윤봉수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체응급 위원님 현명대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발표 이후에 질의사항은 간담회 이후에 질의와 답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참석자분께서는 별도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관리위원회 운영본부 박한웅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맞아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인관리위원회에서 운영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친 시간을 쪼개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처음으로 개인 운영자 소통 간담회를 보겠습니다. 3회째가 되었습니다. 그간 방송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보시기에 많이 주시는 이렇게 회장님 오늘도 준비했으니 다양한 의견들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위원회와 관련하여 건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과 기관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위원회하는데 분석으로 신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을 통해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3차 이무용자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무관리위원회 중국선진의 50년 이문규 이준사의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긴장됩니다. 사실 발표가. 큰 박수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등급서비스 팀장 오준택입니다. 네, 주말에 좋은 시간에 계속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짧게나마 준비한 부분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게임을 중국을 제도민 기준의 이해라는 부분으로 제가 정리했고요. 사실 어제까지도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이 좀 더 있으셔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이 그분들의 니즈 상황을 좀 더 진행하고자 최대한 좀 늦게까지 발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부족하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법률 및 등급분리 제도의 이해, 그리고 등급분리 기준의 이해, 그다음에 내용 정보별 등급분리 사례, 그리고 마지막 배분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게임물에 대한 게임 사업 진흥에 대한 법률에 대한 게임물 정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게임 사업 진흥에 대한 법률의 첫 번째 목적은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을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게임물 2조의 정의는 게임물이라고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등 반복 소리 기술이나 장치를 이용한 수 있는 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영상의 제작 그리고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게임물이라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재난상의 이유가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뒤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물이라고 하면은 일단 장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흔히 말하는 딱지치기나 이런 부분은 게임이 되지 게임물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법에 의하는 게임물은 장치를 이용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게임물 내용 표시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 12조에 제가 7가지 사항을 해가지고 그것들에 표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게임물 관련에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부분을 16조에 의해서 제가 한분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영상물 등급위원회 시절부터 시작해서 게임물 등급위원회 시절 그리고 2023년 다시 게임물 관리위원회까지 넘어오면서 이런 조항에 대한 부분이 가지고 근거를 갖고 왔습니다. 정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정보 처리 장치에 대한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모바일, 아케이드 흔히 알고 계시는 오락실 게임들이 있습니다. 비디오 콘솔, PC 온라인, VR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걸 게임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부의 정의 아까 말씀드렸던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한다면 사행성 게임물은 과목부터 과목까지 사항이 되는데요. 과목에 배팅이나 배당을 이용하는 게임물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스 포코리오 게임물입니다. 그리고 우연적인 방법으로 제가 결정된 게임물은 제가 흔히 말하는 룰렛이라든지 그리고 다하고 다 한국 마사이법과 엄마 이별 부산 게임을 운영 부분을 못하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건강진흥법에 비교하다 보면 카지노를 이용 못하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룰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게임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대통령이 따라서 등급분류 거부 통지에 대한 부분은 22조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2, 아까 이 재산상의 통행을 주는 게임을 감옥에 해당되는 게임들이 당연히 입사하는 부분은 사행성 게임이라고 해서 등급분류 거부가 되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서 이런 상황이 확인됐을 때 등급분류 취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분류 가능한 게임물들을 잠깐 아까 보시면 사행성 게임물 중에서 사행성 행위를 모사한 게임물에
등급을 가능한 게임은 모두 포커류의 게임이고요. 그 외에 마포, 석담, 하이로 게임도 있고, 하지는 못한 게임들은 제가 특정하게 블랙잭과 슬롯모션, 블랙카라든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이런 게임들 같은 건 단독형으로 해서 무료 게임들만 제가 등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등급을 불가 게임이나 파친코드 이런 게임들이 등급을 더 하고 있습니다. 좀 딱딱하시겠지만 저항을 조금 더 하고 사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을 조항의 21대 보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체부터 힘든 이론까지 제가 이런 등급이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 외에도 위원회가 등급을 하고 있는데 등급분류를 위탁하고 있는 GCI라고 민간 사업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5년에 한 번씩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해서 전체 이론부터 15세까지 등급분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1교 2에 자체 등급을 사업자 지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알고 계시는 앱이라든지 구글, 플러스, 닌텐도 그래서 총 10개 사업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발표 자원에서 직원들을 지금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듣고 자체 등급을 사업자가 등급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 등급 조정 조치라든지 직권 등급 재분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분류의 규칙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직 위원회가 모든 게임들을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고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표를 준비했는데요. 전체 용도부터 15세까지 PC 온라인과 비디오 콘솔 게임을 같은 경우는 GCI와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콘솔 같은 경우는 닌텐도나 소니, 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에서 원스토어, 구글, 카카오 등에서 지금 수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도부터 15세까지 두 게임들이 지금 자체 등급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제가 보는 사업자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물은 특히 아케이드 게임들의 전체 용도와 충분히 이용도가 그리고 PC 온라인의 충분히 이용도가 게임을 위원회에서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체 등급 게임물로 저희가 질의 이 부분 넣어서 최근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자체 등급을 사업자가 얼마나 많이 넘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문의하셔서 사업부 개발은 자체 등급을 사업자적으로 많이 문의하고 기관이 하고 있는 정부에서 등급을 하는 지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연령 등급은 각 사업자별로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물이라고 해서 등급을 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지 않는 게임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조에 보면 모든 게임들의 등급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위원회 또는 지정받은 사업자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되지만, 다음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게임들, 중앙교육기관이 자기 추천하는 게임들에, 그러니까 뭐 지스타나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학생 공익적 활동 쪽으로 해당되는 게임들, 그러니까 홍보를 위해서 학교에서 제작된 게임들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 등을 이용해서 시험용 게임물로 방에 전환하는 해당 게임, 이 부분은 많이 아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오픈 베타라고 해서 홍보적으로 먼저 이용자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서비스한 다음에 문제 있는 사람을 고친 다음에 다시 정식 오픈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앞서 오픈 베타라는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오픈을 같이 않아서 시험용 게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리면 등급분류 체계 수수료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모든 게임들이 등급분류가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조경표에 따라서 지금 조경표를 다 보이시나요? 네, 저희 이거는 어제 저녁에 급하게 넣은 자료입니다. 이런 질의가 좀 있어가지고 네, 조경표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기초 가액이 있고요. 기초 가액이 최고 비싼 건 36만 원이고, 오픈마켓 흔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3만 원, 4만 원,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물이 넷도, 지금 현재 보신 넷도 그죠?
랩터가 기본 1.5배가 되고 장르별로 1분이나 2분이나 3분 할 때는 4배, 2배, 3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글 할 때는 1.0이 되고 기하글 때는 1.5를 해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제일 가장 했을 때 가장 비싸게 되는 게임은 한 313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게임들은 어떤 게임이냐면 벌써 포크류의 온라인 게임을 사용성 있는 게임 그래서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PC 온라인에서 네트워크 4분의 해서 한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포커게임이 16만 원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아케이드 게임을 중에 45만 원 정도 가지고 사행성인 경우는 3.0하고 일반적인 전체 이용과 게임 같은 경우는 2.0에서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 질문은 나중에 어떻게 지금 받을까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은 발표 후에 제가 아까 안내를 드렸는데 발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네, 조금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보수덕이나 폭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하는 예를 들어 최근에 통과된 스타번이라든지 그런 게임들로 좀 예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PC 온라인 경우는 6만 원이고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최대 8만 원인데 지금 안 그래도 설명드리려고 있습니다. 8만 원인 경우 저희가 이제 4분에 되면 32만 원 정도 해서 총 보통 경우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 저희가 여기 보시면 시민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개인 개발팀이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는 시민스튜디오 30%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10월 5일부터 저희가 해가지고 지금 간부에 게재하고 목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10월 5일부터는 50%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게임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현재는 24만 원을 내는데 50% 하게 되면 12만 원 그렇게 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PC 온라인 같은 경우 지금 100만 원 정도 되는 모바일 콘솔 게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50만 원. 왜냐면 이 중소기업이라는 기준이 50명 이하에 그리고 50억 연매출 50억에 대한 부분이 이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게임이나 그리고 영세한 게임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게임사들이 대부분 해당되고요. 대신에 이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사양성 게임을 포함된 경우는 저희가 전면에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그냥 저희 홈페이지에 이름으로 등록하셔서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50% 할인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최소 금액으로는 저희가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이고 그게 50% 하게 되면 15,000원. 그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ESRB 같은 경우는 크게는 1,000만 원,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정도에 대한 수술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는 약간 녹용수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 차이가 있고 이런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는 이제 감면이 돼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계속 따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저희가 자동으로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을 절차 잠깐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설명이 됐나요? 네.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연구원이 검토 분석을 하게 되면 제출 서류랑 내용 정보 확인, 사행성 여부 확인, 코드 시행령 준수 여부, 코드 시행령 준수는 별도 이에 대한 1일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수한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만약에 사행성 여부 확인해서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시민을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위원회 성명에서 일정이 승인을 받고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정보 표시자지 여기 아까 어느 정도 뒤쪽에도 아마 바다시 때문에 아마 얘기를 좀 드릴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운영정보 표시자지 도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시간당 1만 원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으면 해당되는 부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혹시 결과가 통계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내가 원하는 이런 부분을 받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들어가실 경우가 만약 전체 이용을 신청했는데 12세는 15세가 나왔을 때 이의 신청 들어가시고요. 결과 통계했는데 등록을 거부가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재고를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 다시 회의를 거쳐서 다시 진행됩니다. 생각보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체등록을 사업자는 등록을 신청해서 접수하고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씩 그 사업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인 경우는 설문을 실시하고 설문을 실시하게 되면 바로 등급에 대한 문의가 나와서 등급에 대한 문의 이쪽에 통보가 되고 스토어에 게시되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게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급분류 기준의 이해에 대한 부분도 그 등급분류 구성상의 경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에 의해서 주제용어부터 성능 용어까지 나눠져 있고 유해한 단순하게 법에는 시행 규칙에는 유해가 없는 게임을 그리고 12세 유해가 있는 게임을 미만에게 유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을 그리고 성능 유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을 해서 연령 등급을 나눴고요. 그리고 등급 이해에 대한 부분을 각 세부적인 등급을 기준은 게임을 관리기관의 규정으로 두도록 시행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등급분류 게임을 관련해 등급분류 규정에는 8조부터 12조까지 선정성, 폭력성, 공포, 그리고 범죄 및 약물, 언어, 행위, 모사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규정에 명시하고 있고요. 그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전체 형과부터 통태형 부분까지 단순부터 경미한 사실적인 폭력, 과도한 폭력, 그리고 직접적인 이런 형태로 이거는 지금 규정에 있는 내용이 거의 한 5페이지 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 시행 규칙에는 한 12줄 정도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해서 규정에는 한 5페이지에 걸쳐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의 게임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임 내용 정보를 표시하는 거에 대한 문의도 좀 있으셔서 왜 여기에 설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도 왜 표시가 안 되어 있냐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제 게임으로 암살자가 돼서 목표를 제거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으로 잠입 액션 게임으로의 등급분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봤더니 게임 내용 안에 미션을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붉은색의 선을 표현이 계속 발생되고 그리고 신체 해손이 발생되고 그리고 미션과 상관없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술을 마시거나 흡연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게임 플레이 등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캐릭터가 대사 중에 F1이라든지 M1으로 언어에 대한 욕설 표현이 있고 그리고 일부 미션 중에 여성의 실루엣 그리고 표현이죠. 그리고 사후심이 존재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도한 폭력은 충분히 이용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범죄를 나가 시민들을 살해할 수 있는 범죄가 될 충분히 이용도가 되고 그리고 약물 표현, 약물 직접 먹는 습득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용도가 됩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제한된 표현이 선정된 표현이 되면 최종적으로 등급분류가 나갔을 때 등급적으로는 충분히 이용도가 되고 그에 대한 내용적인 표시는 선정성은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만 표시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위원회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에 최대 내용 부분만 내용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ESI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내용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뭐든지 표기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별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폭력성에 대한 부분은 총 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 통해서 단수, 경미, 사실적인 과도한 폭력 표현을 했지만 이거를 규정에 들어가면 무기를 공격 표현이 단순한 경우라든지 선을에 대한 부분, 신체 해설에 대한 부분, 폭력적인 무기 그리고 느끼는 영상 능력, 언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간 대결, 이거는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TV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의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폭력성의 내용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해당 게임은 용병 전사라는 게임물이고요. 이 게임물은 텍을 선택해서 디펜스 게임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보급력을 이용하고 폭력 표현이 많아졌다고 해서 전체 효과하고 공포에서만 내용적으로 표시가 하면서 전체 효과가 가능하고 나머지 5가지 사항에서 내용적으로 표시를 할 경우는 12세부터 내용적으로 표시를 할 경우는 12세부터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과 같은 경우는 넥서스 사과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폭력이 있을 때 선열이 표현되진 않지만 성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폭력 표현이 있고 이 부분이 많아져 표현되고 폭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시기세 이용을 했고, 해당 같은 경우는 좀비의 해킹이라는 게임으로 해서 사실 통역되면서 이 게임은 실제로 FPS의 형태의 게임인데 다가오는 좀비를 타격했을 때 지금같이 선열이 녹색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해서 폭력적인 물론 15세 이용을 마지막으로 월드워 Z 같은 경우는 가벼운 폭력 표현으로 성을 이용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사실적으로 하고 신체 훼손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고 선열했을 때, 공격했을 때 선택되는 부분들도 그리고 사용자 간의 대결을 일반적인 제한된 장소에서만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걸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정성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많은 요소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 요소에서는 8가지를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전체 용도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위원회에서는 현재 전체 이용가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이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이용불가 PC 블랙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져 있는 건 기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 표현, 영상, 행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구성을 나눠놨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선정성 같은 경우는 해당 쓰기 경우에만 표현 정도나 그리고 모션, 용면, 동작 이 부분이 없을 때만 전체로 들어갔고, 조그만 부분이 있을 때는 12세, 그리고 중부 실제로 노출이 있을 때는 15세, 그리고 성기미 완전 노출이 아니거나 수직 노출 표현 중에는 18세 뿐만 아니라 특정 부위를, 실제 부위를 본다든지 주민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18세, 그리고 가방 가슴 목이라든지 선정적인 깨끗 움직임을 표현한 자세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8세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은 이용자가 실제로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용불가로 참여해서 할 경우는 충분히 이용불가로 간단히 예시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건 매직 마스터즈에 대한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크레이팅 카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여주는 하이에 대한 부분으로 실제 이용을 하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오늘 연애라는 게임이고, 그리고 이제가 방송팀이라는 게임인데요. 이제 같은 경우는 되게 제한적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수영부분 노출이 이상형 부분이 다 제한적이고 간접적으로 되는 경우에서 하루 정도의 중으로 해서 15세 이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소년 이용부 같은 경우는 데스티니 사이드에 대한 부분으로 이거는 표현 부분과 주민 주마호텔에 대한 부분도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주민하고 또 바꿔서 자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적인 부분을 볼 때 그런 부분이 확인을 했을 때는 직접적인 선정 표현을 해서 그 사행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사행성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상위 노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사에 대한 부분에 전체용과 같은 경우는 상위 노사가 전혀 없는 게임이고, 항의와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정책 하나 충분히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노력으로 대체가 가능해서 화면이 빵이 없는 부분은 그리고 아이템 비교등을 획득할 수 없거나 화면을 공부하지 않은 경우는 실패됩니다. 그리고 15대 같은 경우는 게임을 내용 일본에서 제한적인 사행행위가 못해야 되거나 이용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평소에 이용주가 같은 경우는 게임 주된 내용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못해야 됩니다. 이건 벌써 포고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제한이 이용해서 이용자는 바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이거는 저희가 보기 화면이 나오는 거래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래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연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평소에 유해면체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이 굉장히 여성화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준해서 거래 사이트가 있는 부분이 평소에 유해면체로 지정됐고, 그 부분에서 청소년 이용자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주정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준정비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용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네. 실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소셜 삼국 익스라는 게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성인 아이템의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제공하지 않는 부분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이 대부분 원래 이 부분을 신청할 때는 비즈니스 모드, 클리어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재분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웅전설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인 사양이 모사가 표현되는 거예요. 이 게임은 그냥 롤플레잉 게임인데 이 게임 진행하는 과정에 NPC하고 블랙잭하고 포커를 일단 제한된 곳에 가서 진행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진행하는 주된 요소가 포커나 도전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사용적인 모사로 10%. 그리고 피감 가족이 이런 게임들은 주된 내용이 사용적인 모사로 게임으로 있기 때문에 손을 이용을 하고 이 밖에 제가 아까 세 가지 대표자면 네 가지가 있어요. 공포, 그리고 언어, 범죄 약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스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청소년 이용 불가에 대한 공포 사항은 이는 인딩이라는 게임이고 가정의 혐오감이 공포감을 표현한다는 내용으로 공포에 내용을 스피스하고 그리고 S3 에디션에 대한 부분은 목표 표현이 1730 100% 언어가 1730 260에 이런 부분이 좀 M 언어라는 부분이 구속어나 가져가게 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연구를 표시하고 선수의 연구가 그리고 그 약물에 대한 부분으로 문과 가치에 대한 게임들인데요. 이거는 게임 내에서 언제든지 그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게 했을 때 그 표현이 캐릭터에게 나타나는 그거에 대한 표시가 있고 마지막 마피아 3라는 게 있습니다. 마피아 3는 범죄에 대한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이제 아예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은행 경비라든지 그리고 경찰을 살해하고 진행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범죄에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추가로 좀 넣게 되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이 바다신 2에 대한 게임이 바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실체가 노출돼서 실질적으로 이용자 참여에 게임을 만든지를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다의 신 2 같은 경우는 퍼즐 게임이고요. 바다의 신은 슬로모션 사용성이 있습니다. 한때 있는 거예요.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탈출해서 바다에 굉장히 힘들어지게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게임 시장이 탈출해서 우조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임은 자동으로 릴이 들어가는 조금 이따 제가 그 게임을 어떤 게임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규제 내용은 바다에 대한 당시 이런 법 규제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었고, 하지만 바다에 운영했던 건 1초에 1회 게임이 4초 만에 끝나고 1시간 수익을 9만원 그리고 2만원 정도 획득할 때는 3초를 정도 되는데 최대 300만원 가요. 하지만 이 지금 바다신 같은 경우는 1회 게임에 1만원 이하고 그 시간당 1만원 이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행규칙하고 조항에 43조에 보면 사용성으로 되는 게임을 이런 게임을 같은 경우는 OID라고 해서 운영용고 표시 정책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착하게 돼서 시간당 1만원을 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행은 별도에 보면 1회 2회 이상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유통할 때도 2000년 5월 8일 토사기 시행령 발표 이후에는 이런 게임들이 토사기를 이용하거나 경품이 배출되지 않는 형태로, 토사기라는 우연에 의해서 경품이 배출되지 않는 형태로 우리가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떤 좀 보여드리면 지금같이 바다 시행 같은 경우 지나가는 순간에 화살을 쏴서 맞춰서 여기 하나 맞춘 선정, 두 가지
진행하는 속도가 달라서 이게 과연 진짜 받을 수 있는 게임인지에 대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급분류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초에 이 등급분류를 신청했을 때 지금 유튜브에 있는 게임들처럼 슬롯머신이 돌아가는 형태가 있어서 사행성이 이기고에 대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데 있었고요. 그 부분을 다시 내용 수정 신청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도 이 부분이 수정이 더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 대상이 크게 없어서 다시 한번 내용 수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를 따서 하는 슈팅 게임 형태로 바뀌고 그리고 이에 대한 세 가지가 맞추게 되면 점수를 획득해서 콘텐츠가 별도 배치된 게임인데 이 게임물이 1시간당 시간당 1만을 초과해가지고 예상 내용으로 주는 경우가 2차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때 접수됐을 때는 이 부분이 모두해서 해당 게임물을 이용자의 참여에 있는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전체 이용과 아케이드 게임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게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시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시에는 이용자의 참여에 있는 게임으로 게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저도 기존에 지칠때 아까 한 5장 정도가 추가됐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있는데 있으면 제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그런 내용들을 좀 PPT 좀 담아서 제가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넣게 되고요. 요청하신 자료에는 가다신이 정말 이용자 참여해서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싶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 게임을 연구원들이 검토할 때 굉장히 좀 획득하기가 너무 빨리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방영되는 건 실제 게임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인하려고 확인했고 업체가 제출한 영상에서 그렇게 경품이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게 확인됐고 경품이 입수되는 게 확인됐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들도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하니까 동일하게 이거는 맨 처음에 등급을 신청했던 게 있거든요. 그거 잠깐만 좀 틀려주세요. 그때 등급을 신청했을 때 당시 최장 물로 해서 돌아가서 자동으로 등급이 입수되는 부분이 확인돼서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아마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던 게임 이거는 등급을 거부가 되는 게임이고요.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아마 영상이나 홍보가 되는 거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음 거. 지금 이 게임은 지금 현재 등급분류 받을 게임이고 매우 어려운 걸 했을 때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도 이 타이밍에 맞춰서 누르게 되면 이게 슈팅 게임으로 3개를 맞춰서 1개 맞춰서 1000점, 3개 맞춰서 3000점을 획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1분 18분 이게 타이밍이 있으면 지금 수업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연구원들이 같이 좀 했을 때 이미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을 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했던 스피커는 오늘 마치고 나중에 차후에 시간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등급 서비스팀의 오진택 팀장님이셨습니다. 예, 큰 박수를 좀 유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연과 시간은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을 별도로 생각드리고요. 자, 다음은 2023년 게임 콘텐츠 기능 사례와 동향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이 게임 관리위원회는 아니고요.
개인 이용자 보호센터의 노동이 책임있는 임금님께서 나오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나갑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용자 보호센터 보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민원 관련해서 게임 이용자 보호센터라는 부분이 자꾸 민원들이 저희 게임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게임을 관리위원회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에서 이해를 그 이용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기관으로서 그리고 또 다른 그 게임 민원들을 여러분들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때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그랬을 때 그 해당 민원들을 처리해주는 기관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관련해서 간단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좀 발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낯선 부분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노트를 컴퓨터로 했는데 발표를 컴퓨터로 못 보게 돼서 제 머릿속에 있는 준비하면서 있던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게임, 여러분들 게임 플레이를 많이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실 거고 생기실 거고 그럴 때마다 이제 1차적으로는 업체들에게 이제 민원을 하시고 뭐 대부분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다시 답답하시니까 뭐 국민 친구나 아니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아니면 게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의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잘못된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각 기관마다 그 민원을 다룰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맞지 않는 또 해당 기관에서는 다른 조직에 그 민원을 넣으십시오라고 해서 약간 민원 팽팽이 같은 느낌을 드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각 조직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이해를 가지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빨리 민원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민원 조율 기관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들마다 가지고 있는 민원 조율 절차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과 그 여태까지 그 민원들이 들어왔고 그런 민원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지 그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게임 이용자 보호센터는 일반 게임으로는 아니고요. 보드게임이라서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보드가 메인 플레이 타겟은 아닐 것 같아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금 좀 이따 소개해드릴 컨텐츠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매년 민원 관련해서 사례집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점 양해입니다. 네, 제가 간단히 이 소개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민원 분쟁 처리 기관들은 컨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나 그다음에 저희 이용자 보호센터, 그다음에 쥐속이라는 한국 게임 정책 자율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 잠깐 써놨는데 컨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서 게임을 관리위원회처럼 공공기관으로서 분쟁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GUCC나 쥐속은 그 일종의 회원사들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인증제가 있는데 인증제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럼 한 번 더 조율을 해드리고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 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는 역사가 좀 오래됩니다. 2011년에 컨텐츠 산업진흥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해서 문제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2011년에 4월 1기가 설치된 이후로 지금 현재 4기, 각 기수가 3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4기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이제 콘텐츠 산업이 막 성장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쪽에서 여러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있어야겠다라는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개정을 해서 법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조직을 설치하고 이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련 법 조항을 기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영상, 지식정보, MCN, 유튜브 같은 거겠죠. 여기서 이제 다양한 분쟁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쟁 조정 사례집을 매년 발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 이용 게임 시세조사 등을 통해서 이용자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GUCC는 2016년에 아까 좀 사회성 게임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2016년에 그 사회적인 게임물들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물론 결국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 민관 사탁 처음에 이제 선택해서 자율감시기구로 저희 지금 게임문화재단 산하의 지정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사회성 게임물들에 대해서 이용자 보호가 인증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성 게임물들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불법 이용이죠. 불법적으로 그 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그 업자들이 있어서 그런 업자들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막고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광고 등이나 환전 광고나 불법 광고 등을 삭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기에는 2016년도에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저희가 일반 게임물에 대한 민원 부증 지원이나 뭐 자율규제, 그 당시에도 이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확률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확률 공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2018년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라는 그 단체가 설립이 되고 이쪽으로 일반 게임물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부터는 보드게임물에 대한 자율규제와 민원 조정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이라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있습니다. 이쪽 기관들은 목적은 다 비슷합니다. 게임물에 어쨌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용자들을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나 이제 업체에 비해서 조금 목소리가 작다 그래야 되나? 약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자 단체들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지속에서는 확률, 지금도 사이트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확률화 아이템 확률 공개 그리고 이제 비공개하는 업체 그 위반 사례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와 유사하게 인증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더불어서 콘텐츠 이용에 따른 성역설의 환불 등 이제 접수 민원들을 지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기관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웹보드 위주이기 때문에 아마 명칭에 따라서 게임 이용자 보호센터라고 하니까 일반 게임물들도 간혹 민원이 들어옵니다. 뭐 이용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억울하다 혹은 규제를 잘못 적용해서 피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애석하게도 저희가 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뭔가 조율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나 지속 등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 민원 조율 기관들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앞서 소개했었던 기관들 관련 정보 같은 것도 지금 발표해 주시는 분이 정말 죄송한데 저희도 지금 계속 이런 한 지가 1년째인데 관련 절차나 기관 뭐가 있는지나 사례시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을 때도 한데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방에서 기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근처에 사는 분도 있을 건데 지금 1년 동안 계속 이거 하다가 또 와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좀 죄송하지만은 좀 넘어가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그냥 지금 발표를 하고 계시고 다른 이용자분들도 계시니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양해를 드릴게요. 혹시 길지는 않죠? 네, 제가 준비하신 거. 어차피 제가 시간을 찰떡하는 게 한 30분 정도밖에 안 돼서 혹시 괜찮으시면 간단하게 빨리빨리 그 사례는 말씀하신 대로 빼도록 하고요. 절차까지만 하는 건 괜찮으실까요? 최대한 빨리. 네. 최대한 빨리 모르시는 분들을 간단히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건 컨텐츠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 세 개 단체가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접수는 각 사이트를 가시면 접수하실 수 있는 창구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원래는 전화를 받고 했는데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는 일단 접수를 하면 바로 조정 절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전 합의라 그래서 분쟁을 제기한 당사자와 분쟁 대상자 그들에게 조정 전에 각 상황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합의를 시도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절차를 안내를 하고 관련해서 조정을 진행할 조정부를 구성을 하고 조정에 대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의 기분이라 그래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 이유는 사실 저희 3개 기관들이 강제 조정 절차라는 게 사실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조정을 권고하는 입장이고요. 조정이 안 되면 사실은 불성립이 그러니까 조정을 신청하신 분이든 조정 대상자가 된 각 양자가 우리는 이런 데 조정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사실은 조정 그 이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소비자 보호원이나 다른 단체들과 협약도 맺으면서 업무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 남부지검 법원이나 이런 고등법원 등과 같이 조정을 좀 더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조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불성립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을 알고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21년도에도 좀 더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권한을 좀 올리자고 하는 법률적인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게 지금 법안으로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폐기가 됐는지 아직 선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계속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게임을 관련한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두 기관, 민간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 절차랑 거의 비슷한데 저희는 이렇게 길지는 않고 업체 내용 확인하고 민원 내용 확인하고 그 확인한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한 후에 업체들한테 이제 각 회원사들 혹은 저희 같은 경우 인증사들한테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약간 저희랑 직접 연결된 업무를 주고받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고객센터나 이런 부분들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어떤 상황에서 뭐 이런 의사결정이 됐는지 아니면 그 의사결정을 조금 더 민원인에게 민원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좀 상관되는 게 21년도부터 게임 업계로 트럭시 받았을 때는 우리는 콩분이한테 문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게임 회사랑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이었는데 지금 얘기랑 좀 상관되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컴퍼니에서 온 건 아니라서 컴퍼니를 대변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컴퍼니에서 이런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민원을 접수를 하면 컴퍼니가 어쨌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절차를 갖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에 조정을 했는데 양자 간의 조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거기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어느 쪽에 강제로 그거를 하십시오라고 강제적으로 그걸 이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직 컴퍼니도 부족해서 아마 그런 답변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2021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컴퍼니가 하는 대답은 저희가 이제 이런 불만사항이 발생했다, 이래서 환불을 하고 싶다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거는 회사랑 얘기하십시오라는 답변이거든요. 이게 상담이었는지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를 정식 민원. 이거는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보다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조정이 불성립돼서 지금 그 상황에서는 조정이 불성립돼서 업체한테 한번 컨택을 했었을 것 같고요. 업무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민원의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조정이 불성립되면 그 상황에서는 컴퍼니 자체가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게 불법적으로서 형사나 민사나 뭔가 재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좀 강제적으로 이행하라고 하는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그럼 부가 설명도 없이 우리는 그냥 그때 답변이 딱 제주였거든요. 처음에 기아의 아들을 정리하고 이거는 게임이랑 연락하십시오 하고서 안에 이렇게 세 줄만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는지 얘네들이 얘기를 해봤지 않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 21년도도 22년도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얘기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23년에서 다른 게임들도 민원들이 폭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까지 이거를 수정이 나오고 있으면 이러면은 우리는 그냥 2년 동안 우리는 유저들이 보호받을 처가 없어요. 우리는 게임하다가 게임 회사가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강제로 떠나야 되고 우리는 피해를 봐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다가 저도 한 게임 유저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생각보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빨리빨리 바뀌면 좋겠죠. 근데 이런 자리들이 마련되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한 번에 모든 게 붙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아마 관심 있으시면 특히 이제 상정되어 있는 법률 게임법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 22년, 21년 이때 올라오는 게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빨리 제가 이번 게임 산업진흥법이 이번에 8월에 개정된 것까지 봤어요.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21년에 있었던 일로 가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아니 법을 못 바꾸면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각 조직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부 단위에서 이제 해야 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런 부분들 의견이 이제 계속 문체부나 이렇게 올라가면 그쪽에서도 뭔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가 2011년부터 생겼을 때 그때 그 전까지도 그런 관련된 조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없었던 건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회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씩이나마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좀 당장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활동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일반 유저로서
부분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그렇고 사실 제가 뭐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지역 대의원들한테 가서 뭐 대의원한테 이런 민원을 처리해서 이러지는 않고 있잖아요. 만약에 정부장이랑 하면 이거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알겠는데 그 가이드라인 지키하면은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거지 안에서 방어하고 이런 거는 가능해요. 실제로 지금 제가 그 8년 말에 김용균 사망한 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김용균 사망하고 나서 빠르게 바뀌면서 현장 안전방어가 있잖아요. 저희 본부 내에서도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본부 내에서 지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지금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시는 분은 게임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게임문화재단이라는 그 사업자들이 교육하고 있는 그 재단에서 그 밑에 같이 계열로 소위 계열로 있는 이용자 보호센터 게임사들의 교육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는 사실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법계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한 이슈를 사실 공공 영역에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 지금 민원 서류 절차는 이런 부분들은 웹보드 게임이나 그간에 이제 공분이 들어온 민원에 대한 현황들 또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분 선생님께서 법계정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왜 법적 이런 장치들을 이렇게 빨리 성숙하게 마련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정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1년 동안 계속 민원을 정리를 하고 국회에 가서 서명도 하고 그래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귀한 시간 내서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가 여기 온 목적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맞추려고 했던 건데 이제 질문을 말씀을 해주셔서 자격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답답한 마음이 있으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그 하시는 분의 선생님이 일단 감사하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 준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모였던 취지랑 살짝 어긋나는 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의도 생각하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을 아직 답변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저희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 사실 게임 이용자 소통간담회 민간 기구에서 이렇게 민원 관련 또 이용자 보호 관련 활동을 소개해 주시고 먼저 나서주시기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오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님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저희가 이제 시간을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2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을 가지고 2부에서는 게임 사업관리 능력조사와 조직 혁신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고 지금 일단 15분이니까 15분에 다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편집해서 있어서 누구신가요? 저는 편집자인데 제가 사실 공개당하는 걸 봤거든요. 뭐라고 하던지 궁금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합의된 사항이라서 못한다고 했고 막을 근거 있냐고 했더니 그러면 네가 찍을 근거는 그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찍을 근거는 있냐? 야 재밌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지 붙잡고라서 그냥 시간 끌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어요. 그냥 앞자리를 가서 좀.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사진 정도는 촬영 가능한데 뭐 영상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부담부터 나눈 거부터 이렇게 컬러로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대해서는 당시 예전부터 이파 시장 대회의원이 잘 응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게임 이용자 소통단장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임 모니터링과 기존 재물리 절차에 대해서 게임관리위원회 자체 등록 지원팀의 김용석 책임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체 등록 지원팀의 김정석입니다. 게임을 모니터링 및 직원 제휴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을 형태를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은 모바일 게임물, 아케이드 게임물, 콘솔, 비디오 게임물, PC 게임물, 그리고 VR 게임이 있습니다. 이 중 자체 등록 사업자가 우리할 수 있는 게임은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도 모바일, PC, 콘솔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전체 이용가에서 15세 이용가에 해당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자체 등록 제도란 문화체육관광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등록교육 또는 게임을 관리위원회가 허락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서비스하는 게임들을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정 이용과 등록을 제외한 PC, 콘솔, 모바일 게임들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자체 등록규 제도의 목적 근거는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와 제21조의 3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등록규 사업자로 지정되고 자체 등록규 사업자의 운영하는 공간에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체 등록규 사업자가 등록한 게임물의 등록이 부적절한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등록해서 직권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한은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과 제21조의 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자체 등록 분류 사업자는 소니, 원스토어, 플러스, 구글, 삼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에픽게임즈, 닌텐도, 스마일게임 등으로 몇 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임을 분류하는 상황입니다. 자체 등록 분류 시행 이후의 분류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에는 분류된 게임을 약 100만 건 이상이며 기존에서 게임을 관리위원회는 684건을 분류가 했으며 자체 등록률은 100만 건이 넘는 103만 2,996건의 등록률가 진행됐습니다. 전체 등록률 게임물 중 99.9% 이상이 민간 등록을 주고 있습니다. 등록률 언어가 공공기관 쪽에서 민간 기량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체 등록률 게임 모니터링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개의 자체 등록 분류 사업자의 각 마켓에서 유통 중인 게임물 중에서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게임물은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배정되고 담당자는 배정받은 게임물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모니터링 게임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담당자는 게임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료를 체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자체 등록 분류 사업자 자체 등록 공모 담당자들의 그 작업 등을 거쳐서 직권 등록 제휴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검토를 완료한 등급적성 게임 등 분과위원회에 생겨나고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의 등급 분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아 직권 등급 제휴 및 등급 조정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분과위원회 자문 내용은 게임을 관리위원회에 공개되고 게임을 관리위원회에서 직권 등급 제휴 및 등급 조정 대상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에게 직권 등급 제휴 및 등급 조정 대상이 된 게임 등록을 전달하고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는 각 게임 개발자 또는 개발사의 직권 등급 제휴 및 등급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위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서 자체 등급 분류 게임 위원회에서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의 등급 추적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등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대략하게 직권 등급 제휴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가의 모니터링과 직권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게임 사후관리 절차에 대해서 온라인 대응팀의 임준혁 담당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게임을 관리위원회 온라인 대응팀 김준혁 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우자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 진심이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위원회 사세 서버 사업 관리 절차와 위원회는 조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세 서버란 모든 게임의 제공자와 운영자가 승인하지 않는 별도 특殊서버를 통해 제공하는 게임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진행하는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의 유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용의 결과물을 간장 또는 환전할세를 함으로써 환전할세를 허브하는 행위 그리고 같은 법 제9호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두고 타겟 서버에 대한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겟 서버 운영식은 대표적으로 게임의 저하 등을 환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타겟 서버와 게임 저하를 이용한 사인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타겟 서버가 있습니다. 여기서 환전이란 게임 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게임 내 재화를 환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겟 서버의 화면입니다. 운영자에게 후원 등을 등록으로 변동을 지불하면 금액에 따른 게임 내 재화나 장비 등을 환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 내 기능을 환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레벨을 순식간에 달성하거나 후원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차별화된 기능, 쉽게 말해 VIP 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 서버 경우에는 유저에게 게임자와 기능 등을 환전하며 불법 수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게임자를 통해 사용 기능을 진행하는 사회 서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게임 내 저하로 사용 기능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사회 서버가 사용 행위를 위한 대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 서버 운영자는 게임 내용을 마음껏 변경할 수 있기에 원래 사용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 행위로 변경하거나 사용 행위를 위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행위에 게임 제어가 필요하며 사회 서버 운영자는 게임 제어를 환전하거나 사용 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수료 등으로 불법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 서버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의 여러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가 정식 게임이 아닌 사세 서버를 이용하게 된다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수당이 또 다른 불법 이용에 한결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역시 법을 위반한 여러 범죄에 노출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게이머가 청소년용 불가 게임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전 서버는 연락이 가는 속도는 제한하지 않게 됩니다. 총선 이용들과 게임들의 사전 서버가 아니더라도 사전 서버 운영자는 게임 내용들을 마음껏 변경에 추가할 수 있어 청소년 게임 관련 부적절한 내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 서버 운영자는 누군가나 사용행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방금 사전 서버 운영자는 게임의 내용을 마음껏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게임 내용을 변경하여 유저가 사용 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도에 이끌린 유저는 사전 서버 운영자가 마음껏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사용 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용자가 잘 인지하지 못할 관계로 혹시 이거를 우리랑 소통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위원회에서 이제 사전 서버 허가의 절차에 설명드립니다. 저희가 민원을 넣어야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는 질의를 좀 자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이용자분들도 지금 같이 듣고 있고요. 선생님 잠시만요. 사설서버는 선생님 잠시만요. 네. 하실 거면은 아예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주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저기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만들어 주실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먼저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자고 그게 말씀드렸는데 못 드리셨나 봅니다. 아니 올 때 저것도 없었어요. 계획서 몇 시에 1부 한다, 몇 시에 2부 한다. 그거에 대해 알려주신다면은 그래도 언제쯤 질문하고 언제쯤 답하고 그런 거는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다음에 이제 회의 때는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제가 회의 시작 전에는 그 양해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 사설 서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매일 국민신고 민원을 통해서 신고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을 잡아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또 이에 대한 게임 이용 시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 양해를 해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여기 친구들 대부분은 작년에 선정하시고 지금 게임이 그 실내 자산이라는 게 게임을 사용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감사원에서 감사원 관련해서 보고서 나왔고 그에 대해서 이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고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여기 지금 사설서버 쓰시는 분들도 아마 없으실 거고요. 사설서버 열심히 뭐 잡으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이래야 될때 궁금하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얘기를 하는 의도는 좋은데 그거는 우리 게임업체 전부 다 알아야 되는 여기 있는 사람만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희 죄송한데 2차 게임을 관리한 그 간담회, 제 1차 간담회 때 무슨 내용이 요구받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했는지 그런 거를 먼저 보여주시는 게 좀 훨씬 좋았어요. 그러면 앞서 이제 등급불균 제도나 저희가 절차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놓고 2차 간담회, 1차 간담회 때 사설서버 얘기가 나왔었나요? 아니요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은 저희가 왜 사설서버 관련한 거 말씀드리기 좀 조금 강의를 듣고 있다는 그런 그렇진 않죠. 저희 팀에서 준비하는데 민원이 작년 연말에 준비를 많아서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거를 최대한 줄여서 한 2년 내로 내용은 좋은데 이거는 저희만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차라리 그 게임을 관리면서 웹사이트에다가 항목을 해서 공개를 하는 건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라이브를 했으면은 이 내용을 알고 모든 소리를 이해를 잠시만요. 그럼 제가 진행을 하니까. 자,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지금 발표하고 있는 사설서버에 대해서 준비된 발표 자료를 스킵해서 상당히 빨리 신속하게 넘어가기를 원하시나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사설서버는 게임과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사설서버 관련 사항은 크게 게임사와 수사기관 그리고 위원을 통해 그리고 이 위원회의 자체적인 지지를 통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아까 보여드린 절차를 통해서 각 사업자에게 행정 조치를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행정 조치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도 수사기관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설서버 조치 3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지만 저희가 넘어갔으면 홈페이지와 다운로드 페이지, 메신저, 그리고 광고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설서버를 조치하기 위해서 사설서버가 음치와
무엇인지는 바로 관련입니다. 이사를 통해서 게임을 관리하는 수사기획과의 협력을 통해서 터렛 서버를 이용한 불법 도박을 보장하는 자,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운영자 등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 수익을 추징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사업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말씀드리면 판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관리 위원회는 터렛 서버를 포함한 온라인 게임 사업 사업을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한 게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조직 혁신과 관련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영영본부 박상현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게임관리위원회 윤명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발표를 드리겠지만, 여기 혁신이라는 타이틀이었지만, 업무 혁신 부분은 1, 2차 단장에서 바뀌는 부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감사원 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도 성실히 수반을 받았고요. 감사원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에 따른 정치, 사업 대회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혁신하고 쇄신하고 국민 이용자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술을 회복하고요. 그것도 항상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을 개편하는 특별한 내용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행 전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6월 29일에 그런 결과 발표가 나고 8월 7일자로 감사원 결과에서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지적사항들을 말씀드리겠다는 15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총 현황 지적사항 부분은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분류 게임을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수사업, 공수 업무, 부당 처리, 지혜에 따른 징계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해서 정주익으로 방송지도사항을 직접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빠르게 저희들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휘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홍보 사항입니다. 저희들과 계약한 업체, 계약사항을 좀 구비한 주식회사 바라에 대해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정보를과 그리고 수행한 것처럼 능력 결과를 제출하고 대부분 지급받을 주식회사 강화에 대해서 또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을 하라는 결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협조 요청을 두 달 전에 홍보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공공입찰 참가에 있어서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보고서를 거치수를 작성한 가사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 문제 등 특정 처분 방안 마련인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인사입니다. D의 비위,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사된 상황으로 만약 저희들 회사의 위원회에 대해서 추경에는 저희들의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겠지만 회사에 따라서 징계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위 행위의 인사 조치가 필요하지만 퇴직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나아가 사장인데 비위 행위를 통보를 해서 이를 아까 그 사장 그 회사에서 공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비비 행위를 나가서 하자는 게 즉시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발입니다. 4차 등록물 게임을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한 주식회사 나라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손실이 만약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지 및 이에게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등록물 게임을 블록체인 공동용역사업 관련한 주식회사 다나에 대해서 또한 손실보전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한수 및 손실이 만약에 보전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보충적으로 지인 및 이에게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을 할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외부 법무법인을 선정을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 법무법인에 대한 계약을 마쳤습니다. 법무법인에서 특정 등을 좀 접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감사원 결과 지적에 따른 모든 조치를 발빠르게 최대한 발빠르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완료를 했고 손해배상 청구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식회사 다나에 손해배상 청구만 다음은 저희들 게임관리위원회 8월 1일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핵심은 재무계약팀과 또는 교육센터를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계약팀을 저희들이 신설을 한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 중으로 계약 관리를 건강을 전문부서가 없다는 문제하자는 부분에 대한 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약팀을 신설을 했고, 그리고 이런 교육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이런 교육센터 이쪽에서 이용자 보호를 하게 됩니다. 센터로 거의 승격을 해서 그리고 이용자 보호와 소통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조직의 보호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대응팀과 자체적으로 지금 문책을 강화해서 각 팀의 업무를 좀 이러한 업무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문책을 변경한 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 각팀 인력을 그리고 감사 일들을 확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실시감사 종합감사 등등에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더욱더 청렴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의 소식들을 보시면 경영본부, 예물관리본부, 자율주dom본부, 경영교육센터 전문연구소에 3부 1센터 1연구소로 그래서 제가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려서 사실 조직을 개편을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희들 외부 구성원들의 마인드와 수행 태도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에게 대부분의 내용들을 사무실에 공유를 듣고 저희 직원 모두가 각자의 연봉에서 성실하고자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런 주요 현안들 앞서 말씀드렸던 진행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벤트도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주요 내용들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추후 나중에 어떠한 또 시간을 가서 소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곧바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주시면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게임 이용자분들과 의견 주시와 게임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자리 연금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자리하시는 우리 부서장님들과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시간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